무당들이 많이 오는 곳이 어떤 무당이 그러더라고요. 여기 사람 많이 죽었으니까 제사 지내줘 이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죽었으니까 비가 너무 센 데라 장사를 할 거면 1년마다 제를 지내줘라. 그러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올 때마다 어지럽대요. 올 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 거기서 떼고 땅속 깊숙이 묻혀졌던 진실. 그것도 넣는 주머니에 고각하고 걸려서 뚝 떨어졌는데 무심코 쳐다보니까 그 안에 뼈가 들어있어가지고 난 이빨이 나와서 사람 줄 알았지. 나이 먹은 이가 아니야. 어린애 같은 그 머리에 넣었는데 총알 같은 게 들었더라고. 유해 주인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의 봄, 참 잘 타셔, 바이올린을. 1학년서부터 4학년까지 다 음악 선생님, 다 주 선생님이 가르쳤다고 말이야. 사건은 1950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전사자인 줄 알고 발굴을 했는데 발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뼈도 나오고 아기뼈도 나오고 이래서 이거는 민간인 요소가 더 추정이 돼서 집단 민간인 학살지, 손목이 결박돼 있는 흔적, 학살줄 뒤에 묶고 이렇게 서 있으면 한 군데 다 이렇게 판 구덩이를 보고 서 있으면 앉으라 그래요. 그럼 쪼그려 앉잖아요. 뒤에서 돌아가면서 방 싸거든요. 그럼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래서 그대로 대부분 뼈 나오는 게 이렇게 쪼그린 자세에서 그대로 꼬꾸라지는. 한국전쟁 후 북한군 점령기를 거쳐 9.28 수복이 이뤄진 이후에도 좌우 대립의 혼란 상태는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죽인 건 누굴까?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의 종류는 M1 칼빈, 아군, 즉 국군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이 등꺼좀 죽일 이유는 없다 그 말이야. 그 팡팡팡팡 죽였단 말이야. 얼마나 무서워, 얼마나 무서워. 그럼 그걸 다 죽였다. 당시 서울엔 부역 혐의자에 대한 학살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서울 지역은 3개월 동안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인민군 통치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군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살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한국전쟁 전후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추정지는 전국에 168곳, 그중 발굴이 이루어진 건 단 13곳뿐입니다. 이 마을엔 오랫동안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뼈 같은 게 스쳤었어 거기. 그 동네 무서웠던 동네라고 그 소린 들었어. 풀이 그냥 이렇게 시커먼 풀이 이렇게 돼요. 시체 썩는 데서 걸으니까 이렇게 댕기면 뼈대기만 있으니까 버걱버걱해. 막 머리 같은 게 머리카락이 잔뜩 나와 있고. 200여 구의 유해가 확인됐습니다. 한 지점에서 나왔다고 믿기 힘든 수치. 유해가 빼곡하게 얽혀있어 발굴 이후 감식 작업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 죽이고 흙덮고 죽이고 흙덮고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린아이부터 부녀자까지. 원래 어린아이나 부녀자는 전쟁에도 처형을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출토된 유품 중 비녀만 90여 개, 희생자 대부분이 부녀자와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95% 정도가 어린아이하고 부녀자들 유해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푸른 구슬, 그다음에 장난감. 발굴량이 일지 않았는데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번 발굴이. 이 불에 탄 뼈들을 보는 게. 어린아이까지 무차별적인 학살을 당한 이유는 뭘까? 깊은 구덩이에 층층이 쌓인 시신, 확인 사살을 위해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에 태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뒤로가 방앗간에다 가두고서 강연을 하더니 100여 명씩 이 길로 이렇게 데려가더라. 그리 3번 데려가서 1번 데려가서 전부 송살하고 끝나면은 또 인솔자가 끌고 가서 들어가고 마지막 3번 가서 끝났지. 날이 어둡는데 막 땅땅땅땅 소리가 막 그 등성이 하나 넘으니까 막 콩 튀는 소리가 나와. 한참을 그러더니 내려가는 소리가 짜박짜박 저벅 구두 소리가 막 나더라. 동네마다 청년단 뭐 방위단 이런 조직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그런 짓 하는 거야. 주로 여자가 많으니까 애기 얻고 와서 애기가 같이 죽고 그런 거지. 주로 여자야. 무참히 학살당한 이들을 찾는 사람은 왜 나오지 않는 걸까요? 지금도 뭐라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빨갱이 가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건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포함해 가족 10명을 잃었다는 박주성 씨.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모른 채 살아온 세월이 60여 년. 현재 미국 워싱턴에 거주 중인 박주성 씨를 만났습니다. 빨갱이 자식이다 그런 얘기 할까 봐 그런 거죠. 부모를 잃고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낯선 땅으로 건너와 자리 잡기까지 숱한 고생을 겪었다고 합니다.
전부 어린이 부녀자예요. 1살짜리가 무슨 빨갱이입니까? 말도 안 하는데, 못하는데. 부녀자들이 시골 밥해 먹는 사람들이 어떻게 빨갱이입니까? 빨갱이는 죽여도 괜찮다는 데모하는 그런 구절을, 그런 얘기를 들어볼 때 참 그런 말들을 이렇게 너무 심하게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 씨와 같은 피해자는 얼마나 될까? 충남 아산의 부역 혐의 사건 희생자만 최소 8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사건은 경찰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나는 애국자고 빨갱이들은 다 죽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나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다. 빨갱이 가족이라는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발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족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 지하 12m 깊이의 땅을 파헤쳤습니다. 수습된 유해는 총 153구. 그러나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게 각인자 없는 그런 적이니까 안 된다는 거다. DNA 검사에도 이 두고 성한 것만 하지 200만 원씩 하나 하는데 들어간다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빛을 본 유골들은 안치될 곳을 찾지 못해 서울대병원 창고에 보관되기도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 땅을 매입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시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근데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쭉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보험단체나 가장 큰 걸림돌은 보수단체와 가해자 측. 금정군에 죽었다는 사람들은 전부 부역자입니다. 양민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양민 학살이다. 왜 이거 방송 언론 매체에서 이걸 그대로 받아주느냐. 아주 크게 불만입니다. 당시 경찰을 도왔던 태극단은 발굴 현장 보존은 물론 합동 위령비 건립에도 반대해왔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대 학생들을 주축으로 조직된 민간 치안대 태극단. 금정굴 사건 희생자 가운데 일부 부역자가 있지만 대부분은 무고한 지역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 치안 활동을 명목으로 이루어진 국가의 불법 행위, 태극단은 왜 여기에 협조한 걸까요? 아니 이거 지금 진실이 밝히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6.25 전쟁 일으킨 사람을 잡아줘야 돼. 빨갱이라는 낙인, 반세기가 훨씬 지난 지금까지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빨갱이로 찍혀 죽음의 골짜기에 끌려갔던 그 공포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문경 석달 마을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국군은 마을 주민을 무차별 사살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왜 됐는지. 그래 어렸을 때요. 이제 엄마 한 분이죠. 아버지는 이제 8월 이제 총살이 나가지고. 할매 등에 비 가지고 할매는 앞에서 총을 맞았고 저는 뒤에서 할매 돌아가시고 저는 괜찮았고. 86명이 희생됐고 대가 끊긴 집도 6가구나 됩니다. 누가 가해자인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국군은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에 보고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국군 25연대 소속 부대가 주민들이 공산주의자에게 협조했다는 죄를 씌웠다. 그리고 이를 공비에 의한 것이라고 허위 보고했다. 공비들이 내려와서 종살한 걸로 이렇게 거짓 기재를 합니다. 사실을 감추기 위해 희생자들의 사망 원인을 조작한 겁니다. 재판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학살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 3심 끝에 희생자 28명에 대해 총 47억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얘기하고 싶다. 국가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기 때문입니다. 배상금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대법원에서 배상금의 상한선을 정해 판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주장.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판결의 흐름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법원은 강하게 기대하던 정서가 이제 국고주의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배상을 하면은 국가 재정이 거덜난다. 법원이 왜 국가 예산을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판단을 하면서. 법원은 그런 판단을 하는 데는 아닙니다. 그걸 행정부가 해야 될 거죠. 가족을 빼앗아간 국가는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줬던 돈도 다시 반환하라고 했습니다. 하늘 문을 여는 거죠. 난 아버지 시신 밑에 깔려서 한 번 죽었던 거 살아났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면 또 한 번 또 죽음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로. 설사 그게 사실 그대로라고 해도 시효가 지났다. 과거사 해결을 위해 참여정부는 국가 차원의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과거사 정리법이 제정됐습니다. 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가 설립됐고 과거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던 예전과 달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질 않았습니다. 법원은 잇따라 보수적인 판결을 내놨습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전원 합의체 판결. 양승태 대법원장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은 3년, 이후의 과거사 사건은 6개월로 소멸시효를 정리한 셈입니다. 법원은 진실화해위의 결정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당시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었지 않냐며 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4.3 70주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폭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렇게 막 세종나루 이 발창을 쳐모사 놓으니까 7번은 아파도 막 두드려 놓으면 아니 아파. 할머니의 손가락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10개월의 수감 생활 동안 지독한 고문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영문도 모른 채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온 한신화 할머니. 전기줄을 이리 양창형 감아서 박박 두르니까 사라집니다. 내가 기절하지 않았어요. 깨나면 또 겨우 이제 전기 치료를 하다 갓 돌이 지난 아이를 업고 버틴 수감 생활. 그 아들이 벌써 70을 넘겼습니다. 인명피해만 약 3만 명으로 추산되는 제주 4.3 사건. 남한 단독 정부 수립 반대 세력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국가가 가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은폐했어요. 그리고 장거는 전부 다 국가가 들고 있어요. 평생 이걸 진상규명을 못하도록 막았지 않습니까? 심지어.